자, 여러분들 이제 저랑 공무원 회계학을 같이 공부를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 출제 경향하고 수험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 지금 최근 한 10개년 정도 나온 7급 9급 공무원 시험 문제를 분석을 했는데 보니까 요렇게 지금 돼 있어. 크게 재무회계하고 지금 원가관리회계로 지금 구분했을 때 재무회계가 한 17, 8문항 정도, 그리고 원가관리가 두세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어. 그러니까 뭐 두 문제 나올 때 있고 세 문제 나올 때 있고 원가관리회계가. 그다음 다시 재무회계 중에 정부회계 있잖아요. 정부회계가 한 두 문제 정도. 그다음에 고급회계라고 해서 지금 뭐 합병회계, 연결회계 또는 지분법회계, 막 이런 파생상품회계 뭐 이런 이렇게 특수회계들이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돼. 나머지가 이제 중급회계의 일반적인 회계 처리 문제로 나오는데, 응? 여기서 한 가지 이 정부회계 있잖아. 이걸 여러분들 중에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안 해도 괜찮아. 정부에게는 출제 범위에 빠져 있어. 우리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정부에 공부해야 되겠지만은 공기업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거는 스킵해도 괜찮고. 그다음 이제 여기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고급 회계나 원가 관리회계가 지금 비중이 떨어지잖아. 그렇지? 이 부분을 공부를 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해. 예. 뭐 중급회계 당연히 공부를 하는데 이제 요런 이제 약간 어, 비주류라고 그러지. 이렇게 뒷부분에 나오고 어렵고, 응? 출제의 빈도를 봐도 조금 더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게 스킵해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인데, 이게 말이야 문제들을 쭉 보면 문제가 쉬워. 자, 이 중급에게는 이쪽은 어,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것 동시에 뭐가 있느냐? 문제가 어려워. 그리고 어느 파트에서 출제가 되는지 찾기가 힘들어. 봐라. 18챕터 중에 13문항이 나와. 이거 봐. 고급에게는 19장 중에 지금 두 개 나오잖아. 19장 딱 한 챕터에서 두 문제가 나와. 20장 한 챕터에서 두 문제 나와. 이거는 근데 18챕터에서 13문항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이게 분명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뒤쪽에 나온다고 그래서 무시할 거냐? 아니지. 이게 공부를 하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이야. 한 챕터 공부해서 두 문제 맞는 거야. 네 문제 맞는, 두 챕터 공부해서 네 문제 맞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훨씬 효율적이다 하는 얘기. 이걸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 다음 다시. 원가 관리는 이게 1장부터 10장까지 돼 있어, 지금.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10개 챕터 공부했는데 문제 3개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거 포기해도 되지 않냐? 아니야. 내용이 굉장히 쉬워. 여러분들 강의 시간표를 한번 강의 보면은 요거는 이 10장까지 했잖아. 이 중급에게 이 챕터로 보면은 절반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챕터 자체가 그러니까 챕터당 강의 시간이 엄청 짧아. 이게 지금 재무회계로 중급회계로 따지면은 내가 봤을 때 한 4개 장 정도밖에 안 돼, 양이. 서너 장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 시험 출제되는 난이도나 또는 그 이해하는 걸로 봤을 때 범위로 봤을 때 훨씬 효율적이야. 요 원가 관리 공부해서 세 문제 맞는가 하고 중급에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 18장 공부했는데 13개 맞는 거 보면 이게 엄청 비효율적이야. 따져 놓고 보면. 그래서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거는
이 고급회계나 정부회계 원가관리회계 자체가 뒤쪽에 나오고 또 이쪽 약간 비주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을 더 치밀하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그래서 고득점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면 안 돼. 멍청하게 이게 누구든지 맨날 공부하는 거 있잖아. 또 우리 책 공부하면 앞쪽부터 공부하니까 맨날 이런 것만 공부하다가 시험장에 가면은 이 뒷부분에 나오는 거는 그냥 우두두 떨어진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뒤쪽에 나오는 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고 끝까지 공부를 하는 게 합격의 비결이다 하는 거 얘기를 했어. 그다음에 이론 문제하고 지금 계산 문제 이렇게 비교하는데 이게 지금 6대 14잖아. 그런데 회계학은 이론 문제가 외울 것도 없어. 계산 문제를 알면 이론 문제는 웬만하면 다 풀려. 그러니까 순수 이론 문제는 거의 없어. 그냥 문제를 많이 푸는 친구들이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이론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이론 문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괜찮아. 응?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계산형 문제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되 뒤쪽 부분 이 고급회계나 정부회계, 원가관리회계를 무시하지 말고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이 얘기야 지금 내 얘기는. 자,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이 내 또 얘기하는 거야. 회계 원리를 공부한 걸 전제로 이 책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지금 응? 총 페이지가 한 800, 한 7, 80페이지 정도 되는데 다른 책은 말이야 이걸 잘못하다 보면 막 1000페이지 뭐 훨씬 넘어간다. 그럼 이 책들은 1000페이지 넘어간 책들은 회계 원리를 이 앞에다 넣어놨어 지금. 그래서 그래. 나는 회계 원리를 빼놓고 이 책 구성을 할 때 얘네 회계 원리 포함해서 이게 페이지가 두꺼운 거고 나는 회계 원리 내용을 뺐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 페이지가 적은 거야. 다른 교과서 비교해 보면 회계 원리를 반드시 공부를 하고 해야 돼. 그래서 이거 무시하고 했다가는 나중에 이 내용 자체 이해를 못해. 응? 회계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봐봐. 어느 공부든 간에 기초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회계 원리는 하여튼 제대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 어, 이 내용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얘기 내가 누차 강조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게 지금 계산 문제 위주니까 반드시 풀이 방법을 정형화해야 돼. 안 그러면 손도 못 댄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가 나왔다 이거야. 응? 어떤 문제가 나왔어. 너 현금 흐름표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하라. 그러면은 구하는 순서 뭐 이렇게 해서 쫙 머릿속에 암기가 돼야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야. 차이본가에 자본하다. 그러면 뭐 이렇게 순서대로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맞춰서 탁탁 푸는 거야. 안 그러면 손을 못 대.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재고자산이다. 지호선 T계정 그래서 기초상품 단기 매입 매출원가 기말재고 뭐 비정상 감모손실 타계정 대체 이게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 푸는 거지. 안 그러면 손도 못 대. 응? 여러분들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이 뭐냐? 풀이 방법을 이 각 주요 주제별로 풀이 방법을 정형화해서 암기하고 있어야 돼. 계속 그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자연스럽게 터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 이론 문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우리 암기 이 과목들 있잖아. 그거 하듯이 그렇게 애워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그거는 별 의미 없어요. 회계학은. 계산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야 되고 주요 계산 문제 유형별로 풀이 방법을 암기해야 된다 하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공부 방법인데 여러분들 혼자는 못해 이 공부 자체. 그래서 내 지금 동영상 강의 찍어놨으니까 이 동영상 강의를 병행해서 공부를 해야 돼. 이게 훨씬 효율적이야. 어? 그럼 이때 어떻게 할 거냐? 2회까지는 두 번째 볼 때까지는 그냥 동영상 강의 보고 책 읽어보고 아 이게 이런 내용이고 이걸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한 두 번 정도는 그렇게 한번 돌아가야 돼. 3회 때부터는 이제 본문 설명 다 듣고 응? 이런 문제도 뭐 여러분들 OX 한번 문 가려놓고 한번 답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계산 문제 있잖아. 이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해야 돼. 그렇게 스스로 해결할 정도로 수준이 올라와야 돼. 혹시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이게 필수 예제가 있고 그냥 문제들이 있어. 근데 필수 예제 중에 일부 문제들은 계산기를 써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수식만 쓰면 돼. 이게 지금 이 필수 예제 그렇게 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응? 이거 수식만 써놓고 수식 풀이 과정 자체가 맞는 틀린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문제가 복잡하니까 이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계산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구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계산기 산식만 여러분들 하고 비교해 보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문제 스스로 해결하고 이해 안 되면은 다시 강의 참조해 보고 그러고 나서 풀이 방법을 암기해야 된다는. 내가 지금 얘기했다 계속. 이걸 암기를 못하면 손을 못 댄다니. 못 풀어 아예. 여러분들 한번 기출 문제를 보면 알 거야. 그 다음에 최근 5년 정도의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돼. 풀어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 다시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내가 이 문제풀이 강의는 별도로 지금 또 제작을 해서 올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본 강의가 있고 기출문제 풀이에서 내가 이 기출문제 풀이는 799 5년간 기출문제를 푸는 건데 그러니까 총 200문제지 그렇게 되면 그지? 200문제를 풀 때 요 관련된 내용까지 다 정리하면서 풀어주긴 할 거야. 그래서 이 기출문제 풀면서 말이야. 일단 요 기출문제 동영상 강의를 바로 참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요 공부한 뒤에 기출문제 놓고 한번 먼저 풀어봐야 돼. 물론 내가 이 기출문제 풀이 동영상 강의할 때 내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먼저 풀어보고 몇 점 정도 맞는지 다시 확인한 뒤에 그다음에 내 강의를 한번 들어봐. 들어보면서 요 관련된 주제들 다시 다 정리하고 또 문제 푸는 또 스킬이라든지 이런 걸 또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한 이게 795년, 995년이면 한 10개년 정도 되잖아. 그지? 요 정도 이제 정리해 놓고 나면 뭐 실전에 갔을 때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얘기한 요 출제 경향이나 수험 대책 이걸 참고를 해서 나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고.